클레이튼, 블록 생성 보상 축소한 발표 급등, 그 후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FTX와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전쟁의 차트가 부서져 버렸고, 그럼에도 꾸준히 호재가 나오고 있어 이게 진짜 좋은 코인인지 아니면 한물 갔는데 이슈만 나오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클레이튼의 현재 상황과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뻔한 얘기, 누구나 아는 얘기는 준비 안 했으니 클레이튼 홀더분들이나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클레이튼 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튼이 네트워크의 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합의 참여자를 확대해 탈중앙화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누구든지 밸리데이터로 합의 노드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지난 4일 거버넌스 카운슬 GC에 제안했다라고 설명했고, 총 34개 클레이튼 GC들은 한 달의 토론 기간을 갖고 2주 동안 투표를 진행해 제안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탈중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인데, 클레이튼은 최소 스테이킹 수량 등 밸리데이터 참여 조건이나 보상 비중,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탄탄한 웹3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이해도가 높은 GC들이 퍼스트 크립토 거버넌스라는 슬로건에 새롭게 합류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클레이튼 거버넌스 포럼 KGF와 클레이튼 개선 준비금 KIR의 3분기 그랜트와 투자 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와 소통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와 협력을 위해 카카오 레버리지 TF를 설립하고 클레이튼의 카카오 서비스를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며, 클레이튼 지갑인 클립에서 이용자가 보여주는 NFT를 카카오톡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카카오 측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잘못된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클레이튼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이유 아시나요? 잦은 장애로 탈 클레이튼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인데, 이 클레이튼의 현 상황을 쉽게 알기 위해선 클레이가 5,000원에서 260원대로 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클레이튼은 2020년 3월 합의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합의 지연 문제로 13시간가량의 장애를 빚은 바 있고,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클레이튼은 이용자들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무려 30배나 올려버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코인이 되어버렸고, 장점이었던 저렴한 수수료가 30배나 오르자 이는 결국 클레이튼의 이용자들과 함께 GC의 이탈로 이어졌고, 제가 아는 것만 신한은행, LGU+, 크래프톤, 후오비, 펄어비스, LX 인터내셔널, 셀트리온, 에버리치가 GC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의 밥줄과 같았던 위메이드는 다들 아시듯 클레이튼 메인넷을 떠나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을 구축을 했고,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는 이더리움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죠. 그럼에도 클레이튼은 좌절하지 않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호재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0월 24일 발표했던 클레이 바이백을 마무리했고, 그 후 바이백한 클레이 전량을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백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는데, 총 바이백 수량은 6,928만 654개로 1,144만 7,823달러, 원화로 약 157억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됐습니다. 클레이튼 측은 바이백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CEX 현물 시장에서 직접 클레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레이튼 측은 이번 바이백 이외에도 향후 여러 추가 조치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재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빌더와 홀더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기획하고 행동에 옮기겠다. 그중 토크노미스 최적화, 프로토콜 성능 향상 및 바이백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메타버스 분야 여러 빌더들로부터 선택받는 웹 3.0 생태계가 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토탈 금융솔루션 크립토뱅크가 탈 이더리움 행보를 결정하면서 클레이튼 메인넷 이전으로 프로젝트 도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최근 상황의 크립토 시장도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팀은 크립토뱅크의 생태계 확장과 펀더멘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크립토뱅크는 높은 이더리움 가스비로 인해 프로젝트 확장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 클레이튼 메인넷 이전으로 인해 스스로 이점을 가져감으로써 프로젝트의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뱅크 관계자는 이번 행보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하면서 추후 사업 도약을 위한 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해도 여러 가지 호재로 클레이튼의 소생이 가능할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재 클레이튼의 상황은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일고 외양간 고치니까 다시 오른다는 거냐 또 믿으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칠까요? 그거 안 고치면 다시 소 못 키우는데, 이 코인판에서 한 번 터진 문제를 못 고치면 그냥 나락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최근까지 그랬었죠. 하지만 클레이튼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바이낸스와 FTX의 코인 전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향후 이런 안정적인 호재를 계속 내고 신뢰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GC의 모집을 꾸준히만 성공한다면 다시 5,000원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는 클레이튼은 불안한 상태가 맞으니 리스크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이상 클레이튼의 현 상황과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정보화 시장에선 이러한 정보를 놓치는 건 내 피 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소통방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